여의도로 좀 가볼게요. 좀 불편한 얘기인데 일단은 지금 뭐 자업자득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대표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 된 당을 위해서 그동안 좀 억눌렸던 감정이 많이 분출이 된 것 같은데 동아일보에 따르면 여친명계 70여 명 의원 모임 결성, 사실상 반정청래 결집. 그리고 지금 요 기사도 어제 나온 기사죠. 지선 후 재논의, 물 건너가는 합당론, 한병도 반대가 결정타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원래 무색무취한 분인데 수렴했겠죠. 4대 3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제 친명 의원 3명이 중단하자. 나머지 4분은 이제 계속 가자. 그런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딱 4대 4를 만들면서 나가리가 됐다. 지금 뭐 국회에서 들어온 소식은 뭐 없나요? 있을걸요. 아직은 뭐 네, 아직 최고위원회의도 8시 오후에 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선 이후로 하자라고 말은 했는데 지선 이후면은 또 바로 8월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차기 지도부한테 넘기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차기 지도부도 뭐 꺼내는 순간 이건 논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아마 쉽게 꺼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뭐 총선 앞두고 다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얘기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내부 논의 없이 최소한 지도부랑은 논의를 하고 꺼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그 전부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지도부도 그렇고 뭐 너무 소통을 안 한다. 독불 장군처럼 결정을 한다라고 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미 그건 이제 뭐 친명 반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 스타일이 그렇다라는 얘기였었는데 뭐 결국 그게 최종적으로 이제 큰 화를 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안타깝습니다. 우리 좀 정청래 대표가 잘하시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이제 내부에 억눌러 왔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는 다양하겠습니다만 뭐 재선 의원들 오늘 모임에서도 뭐 한준호 의원께서 방송하는 걸 저도 봤는데 한 분 정도 빼놓고는 그냥 공개적으로 아니 성토장이었다라고 하고요. 의총도 그냥 정청래 성토장처럼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정권 첫 번째 원내대표 당대표로서 정말 원팀을 이뤄서 정말 멋진 성과 성취로 이재명과 정청래 너무나 환상의 복식조야. 그럼 정청래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행정부에서도 실력 발휘 좀 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네라고 자연스럽게 이재명 시장 도지사한테 그랬던 것처럼 업적과 성과로서 평가받고 더 높은 곳으로 더 큰 머슴으로 쓰임새가 생기기를 기대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1기 지도부 때 수석 최고위원으로 해가지고 잘했잖아요. 그리고 또 법사위원장 하면서 잘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 속 시원하게 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나니까 뭐 다 지지부진해지고 뭐 그러니까 결정들 하나하나가 다 논란이 되니까 이제 그 와중에 왜 우리가 알던 정청래라고 하는 정치인과 좀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이지? 왜 이렇게 쫓기는 듯이 다급하게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할까? 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당내 또 홍보 사이드에서 가장 톱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손혜원 TV를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전체를 모니터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선거철 보이지 않는 손, 양정철이 이번에도 정청래 대표를 조종하고 있다는 주장을 자신의 경험을 섞어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들이 노리는 것은 선거판 비자금. 이건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손혜원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고 한 큐로 정리해드리면 나서 양정철이 툭하면 저한테 보내요. 누님 요거 좀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누님 지역구로 나오니까 홍보 부위원장으로 탁현민 좀 넣어주세요. 이런 거 저한테 보내와요. 별거 아니니까 제가 올려줬죠. 그리고 제가 지역으로 나가니까 탁현민 부위원장 만들었죠. 이런 거를 계속 시켜요. 그러니까 저를 자기가 공천했다고 생각하나 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한 저는 영승입니다.
영입 인재로 제일 먼저 저를 데려왔죠. 근데 지가 신부름꾼으로 왔거든요. 전력으로 온 거야 저한테. 근데 누님 하니까 밥도 잘 사고 말도 잘 들어주니까 나중에 보좌관 하나 또 쓰라고 제가 썼어요 한번. 보좌관도. 일 좀 해주세요. 그거를 그 짓을 지금 정청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의심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도 좀 충격적인 얘기 나옵니다. 저렇게 말을 잘 들어주니까 저들이 지금 겁 없이 갈 때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거나 시키면 저알바지를 하니까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끝까지 이러고 있는 정청래가 한편으로는 참 안 듣기도 했지만 저 어이없다. 자기 생각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보같이 걔네들이 시키는 대로 하느냐. 근데 이들이 왜 지금 이렇게 왜? 무리수를 둘까요? 왜? 지방선거에는 먹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선거 때마다 했던 그 버릇들이 나오는 건 아닐까? 이거를 그냥 외부인이 아니라 홍보비가 사실 선거 중에 가장 크거든요. 그죠. 옛날 뭐 이준석 때도 뭐 문제가 됐습니다만 선거비가 거의 전체 선거하는데 홍보비로만 80%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밥 먹는 거 뭐 먹어봤자 얼마나 먹습니까? 다 쳐 발라서 내놓고 뭐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플래카드 뭐 유세차. 지게 뭐 홍보차 뭐 이게 다 그건데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걸 아시는 분이잖아. 홍보위원장 하셨으니까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지금 그럼- 국민의힘에서 고성국 씨가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지. 네. 그래서 지금 난리 난 거 아닙니까? 네. 고성국 날리려고. 그런데 뉴탐사에서도 이거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양정철과 관련된 2020년 총선 때 얘기를 방송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그 공천과 관련된 책임성 있는 자리에 있던 민주당 중진한테 양정철이 검찰 캐비넷으로 찍어 눌러가지고 자기가 좌지우지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유린당했던 민주당 중진이 전직 장관한테 얘기를 했대. 네. 근데 이 전직 장관이 자기가 양정철이 어떻게 했는지를 들었다라며 민주당 인사 6명, 최소 6명 있는 자리에서 이걸 폭로를 했다는 거야. 근데 뉴탐사에 따르면 이 자리에 유시민 작가랑 최강욱 전 의원도 계셨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 증거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뉴탐사에서 뭐 보도하는 게 대체로 팩트에 입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인용을 합니다. 하지만 유시민, 최강욱 두 분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저희가 반론권을 행사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탐사 보도를 저희가 인용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뭔가 이상해. 그런데 보니까 요 속보도 저희가 좀 챙겨드려야 돼요. 동아일보? 문화일보? 민주당 친이낙연 이진련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명 철회. 임명 철회를 오늘 정청래 대표가 결정을 했죠. 민주연구원에다가 촉구를 했답니다.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아직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었던 거야. 근데 제가 이 이진련 씨와 관련해서 뭐 지역 정치인이니까 잘 몰랐는데 대구시 의원이니까 완전 이낙연의 친 이낙연에다가 그리고 이재명 악마화를 만드는 행동대장이었다 하는 내용을 제보를 받고 이제 증거도 제 눈으로 확인했는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면 지금 김용 부위원장 같은 이재명 소위 말하는 측근 정도가 앉는 자리인데 거기다가 어떻게 앉혔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 과거의 글들을 이제 다 지우고 또 세탁을 해가지고 또 친명계스러운 이제 글들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지금 보니까는. 그러면서 자기는 억울하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글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리고 또 아무리 지역 정치인이라고 해도 내부에선 다 알 사람들은 알 텐데 과연 이거를 어떤 프로세스로 임명을 했는지도 저는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이제 좀 발본색은 해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옛날 친이낙연계 반명 핵심으로 있던 사람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민주연구원 원장 같은 경우도 양정철과 관련된 사람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막 유세 지원까지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양정철 이런 사람들이 계속 관련돼 있는 것으로 반명, 친이낙연 이런 사람들, 이진련, 이재영 둘 다 지금 민주연구원 원장 부원장인데
그런 사람들 왜 안 치냐 이거지. 저도 과거에 했던 행보 그러니까 자꾸 지금 손혜원 의원님처럼 그렇죠. 양정철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야. 과거의 행보가 현재를 발목 잡을 만큼 그렇게 큰 과오가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주변에서 이제 메시지로 올려놨던 페이스북 글이나 SNS들을 보내줘서 공유해주고 있죠. 봤어요. 네. 근데 이중 당적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서 이중 당적자로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에 박수를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중당적자라면 당이 두 개의 당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뭐 민주당, 조국혁신당 오 마이 갓. 혹은 뭐 다른 당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당 위법이죠. 그렇죠. 예, 정당법에도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자기가 가졌던 생각과 달라져서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부를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자기가 했던 발언들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다음에 철저하게 반성을 한 다음에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은 난 그런 적이 없다. 나는 반명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자기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뭐 생계형 정치인들이 뭐 대체로 이렇게 표면하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을 그 중요한 자리에 선거 때는 정말 더 중요한 그렇죠. 위치인데 정청래 대표는 왜 그런 사람들 안 쳤냐 말이에요. 혹시나 다른 제보자 쪽에서의 주장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이중당적자다라는 건 이진련 씨를 비롯해서 그 함께 사진 찍었던 분들한테 당적을 밝힘으로 해서 이 진실을 좀 알려달라 해주셨으면 좋겠고 고소하지는 마시고 예 반론도 고발뉴스. 그럼요. 언제라도 저희는 뭐 온라인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충분한 더 길게 반론 내드릴게요. 자, 그런가 하면 전준철 관련해서도 속보가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이거 제 기사가 아니라 김어준 씨가 관련돼서 발언한 게 지금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정청래는 친명, 전준철 해도 됐던 인사 같다. 네, 이성윤 의원을 거의 39분인가 계속 해명을 그렇게 다 들어주고 알고 봤더니 정말 사실대로라면 대통령이 그냥 헛발질한 거야. 그렇게 훌륭한 반윤의 기치를 걸었던 정말 능력 있는 검사를 내치고 혁신당 후보를 낙점했어? 해도 됐던 인사네 라고 발언을 하면서 지금 청와대를 되게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아마 구치소 안에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